안녕하세요. 인터TV MC 발렌시아 박시아입니다. 2019년이 가고 2020년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 방송은 정지훈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벌칙을 수행하고 있는 기자. 2019년 마지막 방송을 또 했었는데 네. 2020년 새해 첫 방송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2020년에도 BTS처럼 월드스타가 되고 싶은 인터폴의 월드스타 네. 정지훈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좀 이상하죠? 벌칙을 수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야외 촬영이 아니에요. 상당히 더운데 왜 이러냐면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PD님이 반 정도 촬영을 했는데요. 이 주머니가 파란색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시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여주시면 안 돼요? 없어질 수도 있어서 없어지는 거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없어졌다가 이렇게 급하게 좀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왜 시아 씨는 이렇게 가벼운 옷 잘 입는데 나만 이렇게 이런가 여러분도 궁금할 수 있는데 네, 벌칙 수행하는 거라 생각하시고 인터티비의 첫 방송을 이렇게 좀 따뜻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웃음이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저도 참 황당한 일입니다. 그죠? 따뜻하게 껴입은 정지훈 기자님과 새해 첫 방송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21라운드 승부 예측 경기는 아스널과 맨유의 경기입니다. 사실 아스널과 맨유가 빅 경기인데 예전만큼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는 거는 좀 사실이에요. 네, 아무래도 아스널과 맨유, 과거의 EPL의 라이벌, 정말 큰 라이벌이고 EPL 들어와서 가장 성공을 많이 거둔 팀 중에 두 팀이 그런데요. 퍼거슨 감독과 벵거 감독, 이름만 들어도 명장의 그런 대결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웨인 루니라든가 호날두, 반페르시 이런 엄청난 선수들이 있었던 시절, 피레스라든가 많은 선수들이 기억나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비하면 조금 임팩트라든가 이런 아우라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요. 어쨌든 좀 아스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반전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1승 2무 2패 부진에 빠졌고 순위가 더보기를 눌러야 돼요. 더보기로? 눌러야 다음 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2위까지 떨어졌는데 아이고. 맨유보다 한참 아래예요. 지금 물론 빡빡하게 있기 때문에 한두 경기에 따라 확 바뀔 수는 있지만 어쨌든 순위 보면 맨유보다 한참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에메리 감독을 경질을 했는데 지난 시즌보다 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는 2무 2패 부진에 빠졌고 중요한 거는 레전드, 그러니까 아르테타 감독이 선수 시절 아스널만의 레전드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스널에서 은퇴를 했고 또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레전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감독이 오고 나서도 2경기에서 1무 1패 부진에 빠졌다는 게 좀 문제일 것 같고요. 첼시와 런던 더비에서 역전패를 허용한 것이 가장 아쉬웠고, 그리고 최근 또 아스널이 홈에서 4연패, 더보기를 또 눌러보면 네. 더 뒤로 가면 무승이 꽤 길어요. 특히 홈에서. 그러니까 홈에서 약하다라는 거는 이 팀이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아스널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네, 반면 맨유 같은 경우는 더보기를 누르지 않아도 보이는 순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그거 아세요? 기자님? 맹길동이라는 단어 아세요? 참 과거에 의적풀 이럴 때 제가 참 많이 놀렸거든요. 네. 리버풀 저희 기자들 중에 리버풀 팬들이 좀 있어가지고 의적풀 제가 이런 농담을 참 많이 했었는데 지금 반대로 저희 후배들이 저한테 맹길동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 방송에 신명기 기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친구는 완전 호구너. 네. 정말 호구 중에 호구인데 몸이 아파요. 아스널의 성적과 내려가면서 저는 또 최근에 맨유가 좀 올라오기 때문에 오늘 제가 나왔는데 네. 맨유 이게 참 알 수 없는 팀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와포드전이 쉽잖아요. 그날 최하위였고 거의 승리도 없는 팀이고 맞아요. 워낙 약한 팀이어서 이거는 오랜만에 대회승 한번 갈 수 있겠다. 치킨을 모처럼 한 박스 시켜놓고 10,000원에 4캔 맥주를 사다 놓고 준비했죠. 보려고. 내 치킨뼈를 진짜 제가 던질 뻔했거든요. 그만큼 참 맨유가 참 알 수 없는 팀이 됐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와포드전 충격패 이후에 2연승을 좀 거뒀습니다. 분위기 반전에 확실히 성공을 했고 내용과 결과를 모두 잡았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뉴캐슬 상대로 기성용이 없는 뉴캐슬을 상대로 모처럼 5점에 성공을 했고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번니 원정이 사실 리버풀이나 맨시티 같은 팀들도 어려워하는 원정이 번니 원정이거든요. 남자의 팀이고 끈끈하고 수비력 좋고 근데 여기서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무엇보다 레시포드 마르시알 콤비가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좀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고 포그바의 부상 복귀
창의성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도 맨유는 긍정적인 요소가 아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팀 다 좀 알 수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 경기를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스날 같은 경우는 이 아르테타 감독이 오면서 전술적으로 좀 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패스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르테타 감독의 선수 시절과 이제 코치 시절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르센 벵거 감독과 펩 가르디올라 감독을 보좌를 했거든요. 선수 시절에는 이제 활약을 했었고 두 감독이 물론 패스 축구의 거장, 패스 축구의 신봉자라고 불리고 있어요. 아 그리고 미켈 아르테타도 선수 시절에 저런 창의적인 미드필더였기 때문에 또 웃기죠. 아니 공연을 돌 때마다 철소리가 너무 많이 나요. 아 철소리가. 전술적으로는 4-2-3-1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전술 변화를 가져간 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패스가 살아났다는 건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에메리 감독 때는 기동성 그리고 많이 뛰고 압박을 많이 거는 축구를 보였다면 아르테타 감독은 선수적인 명확한 롤을 보여하는 모습이에요. 특히 두 경기에서 보면 외지를 중요하고 있다는 점. 외지 선수가 두 경기에 나와서 확실히 이전보다 그러니까 에메리 감독 때보다는 좀 중요를 받고 있고 패스가 연결이 되니까 오바메양이라든가 예를 들면 라카제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중원의 구성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외지를 사용하려면 수비 가담이 좀 이 선수가 아무래도 좀 부담이 좀 하면은 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뭐 지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토레이라, 샤카, 그다음에 기획유지 이런 활동력이라든가 수비력이 좋은 이 선수들을 좀 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르테타 감독의 전술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외질이 확실히 살아나야 되는 게 이 전술의 특징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맨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2연승을 하고 있긴 한데요. 사실 맥토미니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 포그바 선수는 돌아왔지만 이 두 선수의 호흡은 좀 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샤르 감독이 좀 어떻게 들고 나올까요? 네, 아무래도 솔샤르 감독이 중원 구성을 최근에 포그바가 없어지면서 프레드와 맥토미니를 놓고 이 공격형 1터 자리에는 링가드라든가 마타라든가 페레이라 이 세 선수를 가지고 좀 조합을 많이 썼는데요. 어때부터 맥토미니가 상당히 좀 헌신적인, 그러니까 좀 살림꾼 역할을 많이 언성이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과거 보면은 뭐 플래처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좀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일단 솔샤르 감독은 4-2-3-1 점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스 축구도 좀 이용하지만 맥토미니를 이용했던 건 중원에서 강한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프레드를 좀 많이 이용하는 모습. 네. 근데 프레드가 생각보다 이제 적응을 좀 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EPL의 거친 압박과 태클에 조금 적응을 하면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이용을 하고 있고 활동량 이런 걸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솔샤르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레시포드, 마르시알, 제임스 이 선수 말고는 없어요, 사실. 그게 문제죠. 그렇죠. 이 선수, 그러니까 플랜 A가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이 세 선수가 이렇게 조합이 잘 맞을 때는 거의 뭐 엄청난 스리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막혔을 때가 문제인데 어쨌든 최근 두 경기는 솔샤르 감독이 이 세 선수를 잘 이용하면서 다득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앞에 세 명의 스리톱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좀 패스를 잘 넣어줘야 되는 전술이거든요. 그랬을 때 포그바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딱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마르시아나 레시포도 잘 받아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살아난다면 솔샤르 감독의 그런 플랜 A도 좀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감독의 지략 대결만큼이나 이 두 팀의 선수들 또한 좀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홈에서 펼쳐지는 아스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질 선수가 최근에 많은 기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외질 선수가 아무래도 창의성 있는 플레이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르테타 감독이 좀 중용을 하고 있는데 외질이 일단 살아나야 아스날의 공격도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조금 양날의 검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조직력이 잘 맞아 떨어졌을 때 포백 수비가 안정적으로 바뀌고 보좌를 잘 했을 때 만약에 안정적으로 가지고 간다면은 상당히 위협적인 공격이 될 것 같아요. 외질이 찔러주고 오바메양, 라카제트 침투가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 선수를 좀 보면 외질과 오바메양,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아스날의 에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맨유에 레시포드가 있다면 오바메양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활약만 보면 앙리 느낌이 좀 나요. 빠르고 결정력도 나쁘지 않고 침투도 좋고. 그러니까 이 선수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지. 근데 그동안 아스널은 잘 이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 홀로 솔로 플레이가 더 많았고 근데 외질이 들어오면서 이 선수에게 찔러주는 패스가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지 그리고 외질을 넣었을 때 수비적으로 얼마만큼 단단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맨유에서는 어떤 선수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아스널에서는 외질과 오바메양을 지목을 했기 때문에 맨유에서는 당연히 포그바와 레시포드를 지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레시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20경기에서 12골 4도움 뭐 커리어 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커리어를 지금 가장 정점을 찍고 있고 얼마만큼 성장할지가 중요할 것 같고 포그바랑 이 선수가 잘 맞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레시포드가 측면에 딱 확
침투할 때 포그바가 딱 찔러주는 패스. 그러니까 외질과 오바메양처럼 맨유에서 이 두 선수의 호흡이 되게 중요한데 포그바가 근데 좀 불안 요소가 좀 있죠. 최근에 버니전에 결정을 했어요. 솔샤르 감독은 휴식 차원이었다. 왜냐면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나요? 근데 현지에서는 나간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해. 몇 번째야? 모르겠어요. 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스널전에 나와서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치면 이적설도 좀 종식이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안 나온다. 그리고 이 선수가 나왔는데 뭐 후반에 나왔는데 별로 좋은 활약이 아니었다. 그럼 또 이적설에 대한 또 논란이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아스널전에서 맨유가 포그바, 레시포드가 얼마만큼 활약을 할지가 외질이나 오바메양의 활약이 중요한 것처럼 맨유도 선수의 활약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포그바 선수가 나올 수 있냐 없느냐가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 말고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맨유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선수층이 굉장히 얇잖아요. 체력적인 부분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맨유가 정말 얇아요. 플랜 A가 어그러지면 나올 선수가 없어요. 그렇죠. 막 17살 선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솔샤르 감독이 시행착오를 좀 겪는 중인 것 같아요. 지난 시즌 이렇게 좀 이렇게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로테이션을 쓰고 있다는 점, 어쨌든 조금씩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맨유가 조금 기대감을 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맨유나 아스널이 똑같이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빡센 내 일정을 겪고 있고 또 유로파리그를 또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어렵지만 그래도 맨유가 조금은 로테이션을 가동하고 있고 부상자가 계속 그래도 조금은 돌아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게 좀 변수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아스널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초보 감독인 아르테타의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물론 뭐 강등권까지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아스널이 어쨌든 유럽 무대를 노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변수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아르테타 감독의 축구 그리고 에메리 감독과 융베리 감독 대행을 거치면서 보여준 색깔과는 확 다르기 때문에 아르테타 감독의 이런 축구 색깔을 얼마만큼 선수들이 잘 할지 이게 변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큰 변수 두 팀 모두 골키퍼가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레노 선수가 엄청난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고요. 데야 선수 최근에 그 말도 안 되는 덩크슛 같은 뭐 놓쳤기 때문에 이 두 골키퍼가 사실은 지난 시즌만 해도 EPL 최고 골키퍼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 들어 조금 불안한 모습을 노출하고 있다라는 점 얼마나 집중력을 발휘하고 특히 이런 큰 경기에선 그런 실수 하나가 좀 확실하게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골키퍼의 이런 좀 안정감을 찾는 것도 이 경기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두 팀의 경기 사실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참 어려운데 아스널, 맨유 사실 두 팀 정말 치열한 난타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수비력, 실수가 없는 3톱 자체 보면 비슷해요. 겹치는 수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완비사카, 맥과이어, 린들로프가 좀 안정감을 찾고 있는 맨유가 조금 단단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최근에 올해 좀 유독 좀 EPL 좀 그런데 극장골이 잘 안 나와요. 많지가 않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확실하게 이기는 경우가 좀 많거나 아니면 빅매치에서도 그냥 좀 막 극적으로 변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마이클 오원이 맨체스터에서 골 넣었을 때처럼 뭔가 짜릿한 극장골이 좀 없는 모습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전력 차이 좀 나서 그런지 아니면 잘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으나 근데 오늘 이번 경기가 조금 극장골이 한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맨유가 그래도 조금 더 수비가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선제골을 실점하더라도 좀 역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고 그걸 지켜내서 다시 좀 역전을 그러니까 완전히 승부를 뒤집는 그러니까 저는 3대2 3대2? 그것도 극장골 극장골로요? 포그바 헤더 찍는 거 찍어보는 거예요. 그냥. 너무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맨유 팬의 입장에서는. 근데 아스날 같은 경우는 그러면 두 경기 연속 역전패를 당하는 거잖아요. 뭐 잘할 바이죠. 어쨌든 좀 재밌는 경기 끝에 맨유가 좀 3대2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시아씨도 뭐 저희 방송을 보면 다 알겠지만 다 맨유 팬인 게 다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그럼요. 뭐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근데 저는 예측이 안 되나 봐요, 기자님. 한 자리 다시 내려갔죠? 내려갔어요. 이 정도면 심각한 거예요. 정말 한 자리는 그냥 뭐 찍어도 원래는 저는 심지어 이번에는 좀 기대를 많이 했었던 게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맞췄다. 반대로 가야 돼 이제.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다른 게 새해 첫 경기잖아요. 근데 제가 또 GT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운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승부를 이게 치사하게 자꾸 무승부를 하니까 자꾸 틀리는 거예요. 저처럼 안 했다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저는 무승부입니다. 더워 죽겠는데 지금 패딩 입어가지고 지금 어쨌든 그럼 스코어라도 한번. 네.
빨리 말해요. 더워요. 맨유가 지다가 지다가 후반에 득점을 하면서 2대2. 2대2. 네. 이기는 것 같은 비기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기분 좋은 비김. 그러니까 어쨌든 공통점은 극장골이 나올 것 같다. 바꿔도 돼요? 뭐 빨리 해요. 상당히 더우니까. 아니 무승부로 할게요. 무승부로. 무승부로 해서 좀 나머지 경기는 다 맨유가 이기면서 K리그의 포항처럼 판을 좀 흔드는 역할을 맨유가 했으면 맨유가 좋겠어요. 막판에. 근데 판을 흔들기에는 리버풀이 너무 세가지고 될지 모르겠으나. 4위를 흔드는. 4위를 흔드는. 네, 4위. 맨유가 4위는 안 가나요? 결국에는 가지만 계속 좀 그 키를 잡고 있는 게 맨유였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첼시, 맨유, 뭐 토트넘 이 정도 해가지고. 네. 네, 아무튼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승부죠. 네, 상품은 또 빨리 해야 돼요. 지금 네. 땀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귀는 간지럽고 지금 계속 고개를 돌릴 때마다 지금 털이 날리고 있어서 네. 빨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2020년을 맞이해 또 이번에는 새해 첫날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PD님이 또 선물 많이 주자라고 해가지고 옷이나 좀 신경 써주지 선물보다 구멍이 빵빵 뚫리는 걸 지금 얘기해줘 패딩 입었는데 어쨌든 너무 고마우신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B&H 코스메틱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소중한 피부를 위해 화장품 세트를 드리고요. 또 저희한테 또 고마운 회사가 또 있죠. 소셜 스포츠 적중 게임, 그러니까 스포츠 적중 게임 문화를 선도하는 스포라이브에서 치킨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치킨까지 너무 좋은데요. 자, 이 화장품 세트와의 제품 구성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엘 제품의 약산성 마이크로 클렌징 폼, AC 리턴 토닝 패드, 그리고 선별에 따라 UV 컷 내추럴 선 쿠션 또는 UV 컷 워터프루프 선크림이 제공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아스널과 맨유와 아스널의 승부 예측을 해주시면 되고요. 무승부 예측 가능하고요. 스코어도 적어주셔야 합니다. 참여 방법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기사, 네이버 TV, 유튜브, 카카오 TV, 인터풋볼,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에 메일 주소 꼭 남겨주시고요. 수정한 댓글은 이벤트 추첨에서 제외되니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